자, BFS, DFS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쉬는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주로, 무방향에서는 BFS를 많이 쓰고, 방향에서는 DFS를 많이 쓰는데, 그게 보통 그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의 성격과 맞물려 있어요. 그게 BFS가 항상 무방향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해결하는 문제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성격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에 이 얘기하면 안 되나? 작년에 중간고사 때 이제 문제를 요 파트에서 하나 냈어요. BFS 응용으로. 근데 BFS 응용으로 뭘 냈냐면은 여러분들 자바 시간이나 아니면 자료구조 시간에 제가 BFS 하면서 예제를 들었던 문제 혹시 하나 기억나요? BFS 들었던 예제. 제 수업 들었던 사람들. BFS 관련해서 예제로 들었던 문제. 기억나는 사람. 제 수업 들었던 사람. 없어? 최대 크기 섬 구하는 문제 기억나요? 0, 1, 1, 2 막 이렇게 해가지고 1이 섬이고 0이 바다야. 어? 그러면은 그 섬들 중에 제일 큰 바다를 섬을 찾는 문제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풀 때 뭘 써? BFS를 써요. 그러니까 그 문제 보통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이렇게 찾아가는 걸 뭐라 그러지? 이게 미로찾기. 그러니까 미로찾기 같은 거를 할 때 물론 DFS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바로 옆 보고 골로 가서 또 바로 옆 보고 간다고요. 한쪽으로 쭉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보고 가. 그리고 그런 선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BFS 쓰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런 이렇게 맵 주고 이렇게 탐색하는 거. 물론 섬 찾는 문제는 아닌데 못 풀더라고. BFS 구현하면 되는데. 세계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로 생각했는데 안 풀어. 여러분도 그러지 마요. 비슷한 문제 나면. BFS로 풀면 돼. 제가 제일 쉬워하고 좋아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 맵에서 뭐 BFS로 보물 찾으러 가는 거. 너무 쉬워. 그 네 방향 0, 0, 1, 1, 0, 마이너스 네 개 배열 잠만 잡고 포르프 돌면서 비지트도 해놓고 가면 돼. 근데 그 문제의 성격은 그렇게 옆에 있는 것들을 보고 가는 게 한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가는 것보다 결과는 똑같을 수 있는데 그냥 BFS 써요. 왜 그게 BFS가 더 좋은지 뭔가 설명하기 그냥 내 느낌적으로도 BFS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DFS 해가지고 빨리 찾아놓고 이제 또 찾으면은 내보다 길면 무시한다든가 그거보다 넘어가면은 그 방향 안 간다든가 뭐 해가지고 더 최적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이 맵이 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제한에 조그만 건데 조금씩 하나씩 가든 뭐 쫙 갔다가 오든 문차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느낌적으로 뭔가 이럴 때는 무조건 BFS 쓰고 이럴 때 무조건 DFS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제 느낌적으로 이 문제는 BFS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DFS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제 그거를 느끼는 거고 그게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봤을 때 무방향은 늘
BFS를 많이 쓰더라. 그리고 방향일 때는 DFS를 많이 쓰더라. 이런 거지. 꼭 방향이라고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물론 그런 지도는 이게 무방향인 거죠. 얘가 일로 왔다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무방향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프인 거잖아요. 어? 그럼 미로찾기나 뭐 맵이나 이런 것들은 각 셀들을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 위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트리가 깊지 않으면 BFS가 유리할까요? DFS가 유리할까요? 거꾸로 깊으면 어떤 게 나쁠까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둘 다 반복적인 방법으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와 그 큐라는 자료 구조를 쓰면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DFS는 스택을 안 쓰고 재기 호출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트리가 깊다라는 건 DFS는 어떻게 돼? 그 깊은 데까지 가죠, 한 번에. 그럼 트리가 깊은 데까지 가면 재기 호출 방법으로 짰을 때에는 개의 공간 복잡도는 뭐에 비례해? 그쵸? 재기 호출 트리의 깊이에 의해서 공간 복잡도가 쌓이잖아요. 스택들이 쌓이니까. 그러면 깊으면 재기 호출 방식의 스택은 별로라는 거예요. 깊으면. 트리 폭이 크면 저건 마찬가지예요. BFS나 DF 마찬가지인데 폭이 크면 재기 호출이면 이게 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머지 엔겔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Q에 몇 개를 집어넣을까? n-개를 한꺼번에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내가 많이 써요. 근데 얘를 DFS로 돌리면 한 번 갔다 와. 스택 깊이가 1이에요. 항상. 왔다 갔다만 계속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더 좋아? 공간 목적도 측면에서 보면 DFS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트리의 폭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면은 뭐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거기서의 또 생각은 이걸 DFS로 짜는데 스택으로 짜. 스택으로 짜면 똑같죠. 스택 어떻게 짜? 어차피 이웃 거 다 넣고 스택에서 하나씩 빼서 처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BFS로 하나 DFS로 하나 n-1개가 스택이나 Q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또 반복문이 늘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지.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그래프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DFS는 반복문으로도 짤 수 있어야 되겠고 재기 호출로도 짜야 될 수 있고 짤 수 있어야 되겠고 둘 중에 그 문제에 좀 더 유리한 걸로 활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내가 효과적인 그 성능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 위에 얘기를 좀 생각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 방금 설명드렸던 일반 그래프의 탐색의 정확성은 정확한 거예요. 이게 뭐 말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읽어보면은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출발 노드가 S일 때 알고리즘이 종료되어 V가 답에 포함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증명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도 증명하고 거꾸로도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각 증명하면 돼요. 근데 써놓은 거 보면 너무 당연한 말만 써놔서, 그쵸? V가 포함되면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다. 이 알고리즘은 경로로만 따라가요. 경로가 없으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다음 노드로만 가기 때문에 늘 경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 거고, 거꾸로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으면 V는 최종적으로 포함된다. 뭔가 포함된다 그러면은 또 모순으로 증명하면 돼요. 안 되면 모순이다 라고 하면 포함되는 거니까 모순해서 증명하면 되겠고, 모순도 말장난 같아요. 그냥 포함이 안 됐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E 프라임이라는 포함이 안 된 애들이 있는 집합이 있을 텐데, 이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이기 때문에 E와 E 프라임이 연결이 안 돼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 알고리즘은 갈 수 있으면 그 while loop가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쨌든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BFS, DFS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탐색 알고리즘을 구체화한 것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BFS와 DFS도 정확하겠죠. 출발 노드에서 BFS를 돌리면 그 노드로부터 방문 가능한 모든 노드는 방문하고 결과로 줍니다. 그리고 DFS를 해도 다 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 BFS는 반복문으로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재기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 작성하는데 Q를 준비해야 되겠고, 한 번 방문한 노드를 또다시 처리하지 않게끔. 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트리에선 저게 필요 없어요. 트리에서는 비지트 배열이 필요 없어요. 왜? 한 번 방문한, 보통 루트에서 출발하면 한 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프는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이미 방문한 노드를 또다시 이웃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처리해서 배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지트 배열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Q와 비지트 배열 두 개 갖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너무 심플하지. 많이 짜봤을 거예요. 그래서 Q에 하나 넣고, 출발 노드 넣고, 이제 반복문 돌리는 거고, Q에서 하나 뽑아서 걔 이웃들을 다시 Q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웃들 중에 방문 안 한 애들만 넣어야지. 그쵸? not visited 애들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에 그림에 있어서 레이어별로 트리로 우리가 만약 그렸다 그러면 레벨 단위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레벨 단위로. 얘부터 가까운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다 방문하고, 그 다음 거리에 있는 애들 방문하고, 그 다음 거리에 있는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BFS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뽑아내는 게 뒤에 들어오는 애들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 예전에 제일 미리 들어갔던 애들은 제일 가까운 애들이죠. 그래서 가까운 애들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바깥, 반복문의 바깥에서는 ON 비용이 든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Q 초기화해야 되겠고, 비스트 배열 초기화해야 되는데, 그냥 비스트 배열을 for loop 돌려서 하나씩 초기했다 라고 치면 ON, ON이라고 가정해도 나중에 결과에 차이가 없으니까 맥시멈 ON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한 번에 한 노드가 추가가 돼요. 그쵸? 한 번에 한 노드가 여기서 팝 돼가지고 Q가 empty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일문은 최대 n번 반복이 돼요. 최대. n개의 노드가 있으면 최대 n번. 물론 커넥트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연결 그래프면은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하고 끝날 테니까 n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Q에서 m개를 팝하겠죠. 그리고 Q의 인Q를
집어넣는데 비지티드 한 애들은 또다시 안 넣겠죠. 그러면 큐에 노드를 한 번 넣고 한 번 빼요. 한 번 넣고 한 번 빼요. 여러 번 넣고 빼는 일도 없고 한 번만 넣고 한 번만 빼요. 그럼 개당 2개인데 큐에서 푸시와 팝은 O1이죠. 그럼 그건 ON이에요. Q와 관련된 비용은 ON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기가 화일만 for loop면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while로만 n번 반복이 되고 얘는 for loop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에 다 있는 경우에 n개 이웃이 있을 수 이거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얘는 그런데 뒤에 갖고 가자. 자, 이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인접 행렬일 때와 인접 리스트일 때의 비용이 달라져요. 비용이 달라져요. 인접 행렬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인접 행렬.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냐면 인접 행렬이면 0번부터 쭉 가면서 true인지 false인지를 봐요. 그러니까 for loop는 항상 n번 반복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인접 행렬이면 우리가 어떤 애가 이웃인지 모르니까 노드가 0번부터 n-까지 있으면 0번부터 n-까지 가는 거예요. 0 이웃이 아니야. 아니면 이미 비슷했어 안 했어.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비슷해하네 스킵, 이웃 아니네 스킵. 이웃이면 그리고 비슷 안 했으면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항상 for loop를 n번 하게 돼요. 그러면 n번이니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접 행렬이 아니라 인접 리스트이면은 각 노드당 몇 개를 살펴보게 되냐면은 걔의 이웃들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라는 건 이웃의 수를 계산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요 이웃을 우리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뭘 따라가냐면 간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간선을 몇 번 따라갈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무방향이에요. 그러면 A일 때 B를 한번 검사하겠죠. 그래서 넣을 수도 있고 이미 처리해서 안 넣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B일 때 A를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CD 뭐 이런 애들은 이 간선에 관심 있어요? CD 이런 거 처리할 때 얘를 안 할 거죠. 그러면 이 간선을 최대 몇 번 처리해? 두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최대. 2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간선이 몇 개 있어요? M개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 처음에는 2번, 그 다음에 3번, 뭐 5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합해버리면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 화일과 상관없이 이 바깥 화일이 도는 동안에 내부 포문의 모든 비용의 합이 얼마만큼 반복이 되냐면 2n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2n번. 2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 그래프는 몇 번 볼까? 한 번만 보겠죠. n번이에요. 5의 2m이나 5의 m이나 같죠. 그러면은 얘 비용은 5m이죠. 그러니까 n제곱이 아니라 5m이 돼요. 이 안에 소요된 비용은 그러면 이제 계산을 이제 정확히 해봅시다. 바깥 포르프는 5m.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화일문 밖에는 초기화하고 뭐 하는데 그 초기화하고 뭐 하는 비용이 노드 수에 비례한다 치고
on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while loop 안에서 q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n번, 얘는 한 노드를 최대 한 번 넣고 한 번 빼내요. 그러면 n번. 그러면 바깥 for loop n번. 밖에. 그 다음에 q 비용.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복하면서 for loop에서 소요된 비용이에요.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러면 인접 행렬이면 그게 n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접 행렬이면 OM이 되죠. 인접 리스트. 인접 리스트에서는 OM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인접 행렬은 n제곱 얘네들 더해봤자 ON이니까 ON은 ON이죠. 그러면은 ON제곱이 되겠고 인접 리스트는 OM 플러스 N이 돼요. 근데 이 M이라는 애도 결국은 뭐에 비례해요? 최악의 경우엔 N제곱에 가깝죠.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미니멈 N-1개 맥시멈 2분 뭐 해서 N제곱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나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지만 어떨 때 차이가 있냐면 희소 그래프면 M이 N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에 가까워? N에 가깝죠. 그러면 OM 플러스 N이 N제곱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너비 우선 시간 복잡도를 정확하게 분석할 때 인접 리스트를 쓴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OM 플러스 N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간선과 노드 수에 비례한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잘하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간선들은 한 번 정도는 봐야 되는 거고, 그래프 탐색하려면. 노드는 한 번 정도 갖고 놀아야 되니까, M 플러스 N에 비례한다는 건 무지 효과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제야? 시간 비고 설명할 때 다중변수 비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중변수 비고에서는 그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하나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변수가 다 나타나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비 우선 BFS의 비용을 따질 때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N제곱만 표현하면 M은 사라지잖아. M은 안 나타나. 그러면 M이 많을 때 적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M이 적을 때하고 M이 많을 때가 어떤지를 더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BFS는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좀 건너갔다가 DFS를 보면 DFS는 요 놈을 보면 앞에 만들었던 애랑 차이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예요? Q를 안 쓰고 스택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고 얘는 이제 넌 리커시브한 버전이죠. 얘가 이제 리커시브한 버전이에요. 리커시브한 버전은 true로 들어올 때 때리고 이웃에 대해서 또 리커시브하게 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집어넣고 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방문하는 순서가 내가 만든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거하고 내가 만든 게 다를 수 있어요. 노드를 넣을 때 노드 이름 수는 넣는데 작은 거 수는 넣을 수 있고 큰 수는 넣을 수 있고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게 또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노드가 작은 순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S에서 A로 가겠죠. 작은 순으로 가면. B로도 갈 수 있는데 A로 갈 거예요. 그럼 A에서 그 다음에 C로 가요. 그럼 C에서 어디로 갈까? B로 가고, B에서 D로 가고 E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우리가 짜면 얘는 이렇게 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짜면 S 들어가고 A, B 들어가고 A가 나온다고, A가 나오는 게 아니겠지. 여기 A가 나오는 걸로 했나? 거꾸로 넣나? 야, 머리 아프다. 근데 얘는 어떻게 넣고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그 결과 반문한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 반복적으로 짤 때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그 DFS 쓸 때 느끼는 순서는 어디 갔어요? 요렇게 짰을 때 순서를 머릿속으로 많이 그리고, 아까 저 친구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재계호출로 풀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재계호출 트리가 막 그려지잖아요. 그려져요. 뭐 이렇게 재계호출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호출되는 순서는 이 트리에 대한 DFS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계호출 프로그램 짜면 괜히 이름을 DF로 쓰잖아. 근데 그게 DFS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DFS라 그 재계호출 트리에서 가는 방문한 순서가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얘를 잘 짜야 되겠고, 얘도 분석하면 똑같이 OM 플러스 N이 나오겠죠. 인접 행렬이면 OM 플러스 N, 인접 행렬이 아니라 거꾸로구나. 인접 리스트면 OM 플러스 N이고, 인접 행렬이면 또 ON 제곱으로 분석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분석되나? 이것도 M 플러스 N으로 분석하면 되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있는 요거나 여기 있는 요거나 같은 거죠. 그 얘기는 이거에 호출되는 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려하는, 이걸 호출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그 개수는 각 간선을 2번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요 for로는 각 노드가 주어졌을 때 이웃들을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선들 하나씩 검사하는 거고, A가 검사할 때 B가 보고 B일 때 A를 보니까 이 for each 문 요것들의 합을 다 계산하면은 OM이에요. 근데 실제 이 재기 호출된 수는 뭐에 비례해? 노드만큼만 이루어지겠지. 방문한 애들은 호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재기 호출 트리를 그리면은 여기는 노드 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노드에 대해서 한 번씩 여기 DFS를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OM, 재기 호출 수는 여기 있는 노드의 수가 n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n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분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앞에 그 BFS와 DFS 비교할 때 했듯이 이제 DFS의 공간 복잡도는 재기적으로 짰을 때는 트리가 깊으면, 그러니까 연결이 쭉 돼 있어서 깊게 들어가면은 공간 복잡도가 커질 거고,
반복적인 그 스택을 직접 쓸 때는 이런 애들 처리할 때는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좀 고민해 보고, 그냥 문제 만났는데 DFS다, BFS면 부담 없이 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BFS는. 재교출이 조금 아직 막 머릿속 막 머리 아픈 애들은 저 DFS를 그 스택을 이용해서는 잘 짜는데, 리커시브하게 또 안 짜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런 어떤 순서를 너무 순서가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노드 방문은 순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려면. 그러면 이게 막 거꾸로 넣었다 거꾸로 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이 트리대로 작은 노드 순서로 가려 그러면 이제 작은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웃들 중에 이름이 큰 애를 먼저 넣어야지. 그래야 거꾸로 처리하니까 그거 때문에 또 번잡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 설명드렸고, 자료구조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언제 좋다, 언제 나쁘다 설명드렸고, 이제 그래프 탐색하는 알고리즘, 우리가 쓰는 BFS, DFS, 그리고 이 BFS, DFS의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어떤 그래프일 때 또 어떤 그 자료 구조를 쓰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의 분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공간 복잡도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내가 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프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BFS 할지 DFS 할지. DFS로 하면은 스택을 직접 이용해서 만들지 재기적으로 만들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구현하시면 더 효과적인 코드들, 효율적인 코드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BFS와 DFS의 응용들, 그 중에서도 위상정렬이라는 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